잘교재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월요일이기도 하지요. 자, 지난 연휴 동안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연휴 기간 충분히 공부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매년 예비 고3을 받아왔을 때 그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난 공부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하고도 또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도 예비 고3에 왔을 때 수능 영어 영역에 1등급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을 보고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곤 하지요. 한심하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라도 수능 영어만큼은 1등급을 꼭 마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목표가 의대를 가겠다, 뭐 서울대를 가겠다고 한 애들 최저 등급 영어 영역을 못 맞춰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온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자, 영어를 못하고 의대를 간다? 진짜 수능 영어에서는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릴 정도로 영어를 충분히 해 두어야만 의대에 가서도 전부 다 영어 원서잖아요. 한글로 된 그 의학 서적은 번역서 외에는 한방서적밖에 없습니다. 한방서적도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겠죠. 그 간다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등학교 이전부터 뭐 조기 교육이네 해서 외국에도 내보내고요.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학원에도 가고 토플, 토익을 해온 그 수많은 아이들이 결국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거기를 통과 못해 1등급을 통과 못해가지고 허덕허덕 한다. 이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과목 4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두뇌, 개인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1등급을 받기 가장 쉬운 영역이 바로 영어 과목이거든요. 이 영어 과목이 아이들이 고3에 왔을 때 거의 다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멘붕에 빠지는 게요. 제가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2019년 지난 학년 고3들이 영어를 봤는데요. 100명 중에 5명밖에 1등급을 못 받습니다. 뭐 반을 뚝 잘라가지고요. 적어도 50명은 초등학교 이전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왔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도 안 시키고 중학교 한 중간쯤에부터 영어 공부를 수능에 맞춰서 공부한 애들은요, 거의 다 재수 없으면 한 문제 틀릴 정도에까지 영어 실력을 쌓았거든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점검만 해주고 반복적으로 복습만 제대로 시켜줘도 충분히 가장 쉽게 영어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1등급을 못 받아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이 현실을 보았을 때 제가 우리 잘키우자 TV에 오신 여러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정확한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51만 명이 이상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요. 53만 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 영어 응시자는 51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다 영어는 봤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50만 9,245명이 영어를 봤어요. 그 중에 1등급이 약 2만 8천 명,
다시 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27,942명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로 약 5.3%입니다. 사실 톡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5.3%가 1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2등급 2% 빼놓고 나머지들 거의 3%에 가까운 아이들은 여차하면 2등급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운 좋게도 90점을 넘겨가서 그렇게 됐다. 보면은 능히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3%도 안 된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어느 부모님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해왔는데요. 그럴 때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100명 중에 그 3%밖에 안 되는 이 1등급을 받는 이 현실을 모르고요. 최소한도 고3에 가서 영어 1등급은 무난히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요. 또 반면에 안 시키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과연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지 1등급을 받을까? 이건 부모님들이 옛날에 영어 공부를 안 했을 경우죠. 그죠? 근데 영어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 영역이거든요. 언어 영역의 속성은 뭐예요?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쉽게 잊어버리고 천재도 말을 잊어버려서 어버버버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 안 하게 되면. 그 영어 영역의 속성은 부실험만 떨어지면 누구든지 수능 영어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 쉽게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잘퀴즈 TV에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 주시면은 최소한도 재수 없으면 한 개 틀릴 정도의 영어 실력을 자녀들에게 갖추어 줄 수 있다. 이 점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제가 17년 동안 어떤 상황에 왔어도 영어 영역이 제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제 지시가 이렇게 따르게 할 시간만 되면은 누구든지 한 100문 만점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경지에까지는 도달시켜 주는 그런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부모님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려운 거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게 영어 영역은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줄 수 있다. 이걸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외에 그 아이들을 고3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영어창은 아니지만 중학교 3학년 동안에 배워야 될 영어 공부 이것만 제대로 하면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요. 그 양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책으로 봤을 때는요. 이걸 늦게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4년 동안에 요 책 한 권을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 번씩만, 이틀에 한 번씩만이라도 읽혀준다 그러면 3학년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또 영어 이론만 이렇게 딱 있는 것을 암기시키는 건 또 쉽게 암기하고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에 와서 고등학교 3학년에 와서 영어를 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요. 요만큼만 제대로 배우면 될 것을 제가 이 책과는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건 이 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내용이요. 이렇게 많은 양으로 분산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잊어버려 가지고 한꺼번에 섞여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 출발, 쉽게 말해 첫 단추만 잘 꿰어도 아이가 영어 공부에
그게 어려워하지 않게 가는데, 첫 단계 영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쭉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단어 수도 이렇게 배우는 게 쭉쭉 늘어가고요. 구문 수도 늘어가고 문장 수도 늘어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늘어가는데요. 처음부터 버벅돼 가지고 작은 양부터 제대로 못 해놓으면은 애들이 학년을 거듭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학원을 가든가 어디를 가든가 해도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은 하나 둘 배우는 게 재밌고 더 쉽게 느껴지는데요. 밑에서부터 제대로 암기가 안 돼서 위로 올라가면은요, 점점 아이들은 어려워지고 영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걸 또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지나온 과정에 이걸 뭘로 보상받을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맘 먹고 며칠 동안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들 점수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자기 성과가. 해도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는 처음부터 출발점만 잘 제대로 잡아주면은 영어는 그 수능 만점으로 가는 95% 이상은 달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뭐 동기부여, 계기를 마련하고, 이거는요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교육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에 재미가 있을 때부터 이게 바로 동기부여거든요. 자기가 했던 게 실력으로 점수로 환산돼서 나타날 때부터, 그 점수로 환산돼서 나타나기는 방법이 처음부터 게을르게 시작을 해버리면 애는 점점 어려워지고 점수로도 안 나오니까 이건 공부를 점점 전 과목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시발점, 출발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나중에 부모도 힘들어지고 아이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고 대학도 못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잡아주십사. 근데 그 방법이요, 처음부터 어려운 방법을 하면은 아이들은 공부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자꾸 놀라고, 노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공부하는 건 다 싫어하거든요. 전 여태까지요 수많은 우리나라 최고 의대를 보내봤어도 그 아이들이 공부가 좋아서 한다는 애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출발점부터 삐그덕 거리면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출발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제대로 출발만 하면은 충분한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우리 시청자 자녀분들은 지금 곧 중학교 1학년에서도 버벅버벅 되실 거고요. 또 2학년이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늦은 거 아니냐. 또 3학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무슨 방법 없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그걸 다 한 영상에다 설명을 드리면 한 2시간은 될 거예요. 그러면 영상 안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영상은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이고요.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세분화돼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된 부모님들에게 최적화된 공부 방법, 또 중학교 1학년이 그 영어 공부가 좀 부족했을 경우에 재출발을 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원활하게 그 영어 공부를 좀 했는데 안심하고 영어를 완성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남은 예비 고3, 예비 고1, 내년에 바로 몇 달 후면 고등학교 가잖아. 이게 내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로 대학 시험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맞는 방법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영상은 이렇게 도입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해야 될 이 3,800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로
영어를 완벽하게 잡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 3800제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가 또 떴네요. 그래서 그 3800제가 이 세 권이잖아요. 굉장히 두껍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영어 그 요점만 딱 정리하면 꼭 필요한 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많으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3800제면요. 이 세 권이면 몇 문제죠? 11,400제입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학습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교재고요. 보통 책이라 그러고 영어 학습지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시켜준다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6학년, 1학년, 2학년 마칠 때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순서대로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이 3800제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3800제 제1권요. 1권 요거를요. 세 권을 준비해 주세요. 세 권 준비하시면요. 이 책값은 5만 원이 안 됩니다. 세 권으로 1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 시켜 드리거든요. 자, 이 세 권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 한다면요. 우리가 비용적인 면에서 학원에 보내거나 이랬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공부가 되겠죠.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원에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조금 더 완성도가 좀 뛰어나게 완벽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100명, 100명이 공부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학원도 가고 뭐 과외도 하고 뭐 별별 방법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영어 1등급을 통과하는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땐 우리 애는 잘할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완벽하게 현재 기준으로 5% 안에 1% 안에 아니면 0.5% 안에 들어가는 점수를 받으려면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이 3800제 이건 제가 이 영어도 언어잖아요. 국어 영역하고 마찬가지로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 하는 애들은 1000명에 몇 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바라서는 안 되잖아요. 자, 100명 중에 5명 현재 2019년 수능을 봤을 때 100명 중에 5명밖에 1등급에 못 들더라.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요. 여기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을 완벽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거든요. 이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부 방법은요. 제가 뭐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 수능에서 그 1등급 이상 재수 없으면 하나 틀린 데까지 이렇게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한 결과를 계속 개선해서 17년 만에 지금 최종 단계에 온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수능 영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마더텅 3800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영어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 많은 비용을 더 들여도 1등급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확실하게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연재를 해드릴 거거든요. 학년별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영어 아이들도 영어가 점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재밌다 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영역은 누차 얘기하지만은 미국에 가면은 약간 모자란 애들도 미국말 잘하잖아요. 이건 매일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않다는 그런 영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텀을 둬도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끔찍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스스로가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은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벽하게 마칠 수 있다. 이 점은 제가 꼭 강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이런 순서대로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